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입사 지원 서류 작성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저는 커리어인 대표 박은미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입사 지원 서류에 관련돼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일 처음이자 고민이 되고 또 작성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경력 증명서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취업을 하면서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즉,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정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용이 줄어서 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로 즉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언젠가, 나중에, 그때 돼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내가 입사 서류 하나라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내가 다른 지방에 내가 갈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일을 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위치가 허용 거리가 어디까지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버스를 한 번 갈아타거나 또는 대중교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며 그리고 보통 30분 이내에 회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면은 거의 다 모두 다 출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이 이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출근 거리 시간이 1시간이 넘게 된다든지 대중교통을 2번을 갈아타야 된다든지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라는 곳은 매일같이 출근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리를 이제 많이 이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새로 취업하거나 또는 내가 경력직으로 취업하거나 또는 내가 아예 일을 바꿔서 취업을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 나의 열정으로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정말 포기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다? 세 번째, 바로 급여입니다. 내가 이 일을 처음 해요. 그러면 정말 최저시급부터 가죠. 왜? 나는 경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배워서 나의 경력과 커리어를 만들어서 나의 급여, 즉 나의 몸값을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처음이라면 내가 최소 급여, 시급을 내가 감수하고 내가 일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이전에 했던 일입니다. 경력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쪽 회사에 내가 경력직으로서 급여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요즘에 여러분들 워라밸이라고 하죠. 내가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또는 병원 갈 수 있는 시간, 내가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서 내가 이제 하나를 내어주면 이제 하나를 이제 얻듯이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내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또는 내가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최소한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라든지 이런 근무 조건을 나의 기준을 생각해서 일자리를 검색하시고 탐색하시고 일자리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가 내가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내가 이 기준에 충족하는 회사를 골랐을 때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입사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내가 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한 달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고려 사항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떠한 루트와 경로들이 많을까요? 자, 첫 번째, 지인 소개. 두 번째, 일간지. 세 번째, 인터넷. 네 번째,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자리를 구하실 때는 이 네 가지를 정말 고루고루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정말 여기서 가장 우리가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고생하지 아니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번 지인 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인분들에게 소개를 내가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니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알겠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어디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는지를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인분들에게 나의 일자리를 부탁할 때는요, 내 기준을 어느 때보다 더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탁받는 지인들 입장에서는, 뭐 저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와, 저 정도까지 이렇게 기준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소개를 해주는 사람도 만약에 내가 조건을 네 가지를 걸었는데 그 조건 중에 세 가지만이라도 충족된다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분들에게 소개를 부탁할 때는 뭐 급여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근무지라든지 근무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입사 지원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취업 사이트들이 있죠. 그죠? 네, 뭐, 이제 우리 워크넷이라든지, 또는 기타, 뭐, 잡코리아, 사람인 등등 해서, 온라인에서 그 안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채용 그 공고문을 보면, 인사 담당자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 이메일로 내가 미리 작성해둔 이력서 및 기타 서류들을 이메일로 전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현장 방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라든지 보통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제조업 또는 생산 또는 어떤 미화 이런 쪽에 정말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을 채용하는 곳에서는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즉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이력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거리가 멀다고 그냥 이메일, 팩스로 보내면 안 되냐고 하면 그거는 방법이 맞지 않는 거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제출 방법을 꼭 물어보시고 그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보내기가 어렵다 하시면 우리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취업을 연계해서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쪽 기관에 직업 상담사분들이나 취업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사 지원서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이력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특히 그리고 신규 취업자 말고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경력 기술서를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력서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왼쪽 부분의 이력서는 아주 예전의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왼쪽에 있는 이 이력서 서식이 아직까지 뭐 문구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실제로 이렇게 아직까지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지만은 예전에 이 학력 및 경력 사항을 통합적으로 작성하는 이 왼쪽의 요 이력서는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개별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입사 지원서를 서류를 구하셔서 여기에 항목을 기입하시는 것을 저는 좀 더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왼쪽에 있는 이력서를 보여드렸을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작성할 만한 내용이 두 줄, 세 줄, 그러니까 5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부터 적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폐지된 호적관계, 지금 호적관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호적관계까지 나와 있는 이력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전 이력서는 작성하지 마시고요. 현재 정말 내가 일 경력과 사회생활만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입사 지원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최근 거, 예, 최근에 보통 뭐 1년 이내, 보통 이제 3개월 이내라고 하지만, 보통 1년 이내 최근에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부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단정하게, 티셔츠 말고 블라우스나 또는 남방이나 또는 자켓을 입고 찍으신 사진을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인적 사항을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이메일이나 집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면은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분야 작성하실 때입니다. 지원 분야 작성하실 때는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그 지원 항목,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미리 작성을 해 두시다 보니 여기에는 분명 회사에서는 총무 업무를 구하는 직원을 뽑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경영지원팀이라고 쓰면은 또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뽑는 그 지원 분야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항상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에는 지금 중학교부터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기입을 해주시고, 혹시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제 대학교 학과까지 졸업하신 분들은 고등학교부터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만약에 신입 같은 분들은 공란 또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니셨던 회사부터 근무 회사 이름, 그다음 기간, 그리고 퇴직을 하셨을 때의 최종 직위,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간략하게 작성을 해서 기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자격사항에도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가장 관련 있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또는 지원하는 회사에 관련된 자격증을 기입을 하셔서 꼭 이제 그쪽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원자는 정말 자격증과 이런 부분들을 갖추었는 인재로 비춰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요. 또는 교육사항도 중요합니다. 내가 재취업을 위해서 새롭게 뭐 교육 과정들을 이수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또는 직업상담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무슨 교육 과정들을 기타 교육 과정들을 내가 자격 과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수료 과정 같은 거 한 50시간 뭐 이렇게 내가 경험을 했다면 그런 것들도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기소개서는 재취업하시는 분들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먼저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보면요. 다른 서식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이 재취업하시는 분들께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재취업을 하지만 어떠한 입사 지원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한 줄 정도 나타내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어떤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고자 하는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일을 할 건지 한번 피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두 번째 내가 어떠한 지난 업무 경험을 가지고 나만의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인간관계가 좋았다든지 또는 정말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했던지 또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었던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평소에 특히 재취업자분들 중에 이제 내가 재취업자도 마찬가지고 신규 취업자도 중요하고 요즘 최근 들어서 자기관리, 즉 스트레스라든지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나 스트레스나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서 업무에 도움되게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학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학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 내가 업무 중심으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도 나타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예전처럼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사회생활 전후로 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직장 생활을 잠시 했더라도 거기서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력기술서입니다. 경력기술서가 꼭 필요한지 저한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력기술서는 이전에 단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저한테 혹시 그 자기소개서 대신에 경력기술서를 대체해서 제출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이력서 이 세 가지 서류를 다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세 가지 다 준비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력기술서는요, 우리가 이전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했으며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했는 업무이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어떤 살아온 스토리라고 본다면 경력기술서는 진짜 내가 일 중심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력기술서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그 샘플을 좀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기술서에서는요, 일단 먼저 제가 샘플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병동 미화 관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내가 일한 곳은 병원이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곳은 그 종합시설관리회사 같은 곳이죠. 그래서 관리회사 이름 적고 미화팀 적고 내가 직위 적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근속연수라든지 또는 뭐 친절한 직원상 수상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계열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요, 강사님, 저는, 제가 이쪽에 관련된 경력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원의 요양보호사로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전에 다른 회사가 있었지,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그 경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실습생을 한 경험들이 다수가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실습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저는 실습생으로 있었던 경력도 기술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습을 어느 요양원에서 했고 평생교육원이나 교육시설의 요양보호사 과정 수료를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서 요양원에서 실습을 했다. 그러면 실습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환자 케어라든지 차트 정리라든지 뭐 어르신분들의 생활보조 도움에 뭐 세신이나 식사 보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 평가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비즈니스 용어, 그러니까 청소보다는 미화 이렇게 좀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의 자체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에 따라서 반드시 작성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작성된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회사의 기준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에 요청받아서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근 경력 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업무 순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채용할 회사가 원하는 직무 위주로 작성하되 자신의 강점과 연계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지원하는 회사에 성실성을 요구를 한다면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인재상에 성실성이 있다면 말 그대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개근상부터 해서 그 다음 회사에서 근속연수상 뭐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기입해 주면 좋겠죠.
그 다음 5번째, 지원 동기 및 입사 후에 얼마나 내가 이 회사에 봉헌할 수 있는지 내가 자기소개서 및 경력 기술서에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로 하나 말씀 더 드리고 우리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쟁력은요, 나만 알고 있습니다. 타인이 또는 면접관이 알려면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작성에 정말 누군가에게 사실 보여주는 서류이긴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 이력서, 경력기술서는 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내가 새롭게 지원하는 회사에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 기준만 가지고 작성을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